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떤 자산의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론 주가 계산하는 방법, 즉 초기 고속성장 모양 거기까지 했죠.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들은 우리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라고 하면 예전에 대차대조표, 즉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은 간단하게나마 혼자 독학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고요. 사실 뭐 그렇게 큰 공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충분히 사전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번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인데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우리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질적 분석이 아니고 양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기업을 분석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 능력을 분석해서 바로 우리가 이 회사의 주가는 이론적으로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은 양적 분석입니다. 계량적 분석, 숫자를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은 자산에 기초한 방법, 즉 이 회사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데 주가 수준은 얼마가 맞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자산에 기초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익에 기초한 방법. 이 회사는 얼마만큼의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그렇다면 적정한 주가, 가치는 얼마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현금 흐름에 기초하는 방법. 기업은 이익과 현금이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이 현금, 그거에 기초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분석할 때 그럼 뭘 갖고 하느냐? 바로 재무제표 갖고 하는 겁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우리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할 때는 이제 현금 흐름표라는 걸 갖고 분석을 합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분석하냐면 기업의 경영 현황, 이 회사의 경영 스타일이라든지 경영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재무 현황, 어떤 사업을 하고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은 어떤 산업이고 그 회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경영 환경은 어떻고 이런 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익 현황, 이익이 얼마 정도 만들어내느냐, 이익 규모, 그 다음에 시장 승수, 기업 이익에 붙은 가치다 해가지고 이 시장 승수라는 것은 자, 기업이 이익이 얼마만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재무 현황을 보시면 주로 기업의 재무 현황을 볼 때는 우리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기업 자산, 부채, 자기자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재무상태표 뭐라고 했어요? 대차대조표라고 했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 해가지고 BS에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 해가지고 이 밸런스 시트는 자,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래요. 왼쪽에 뭐가 기록되죠? 바로 요 자산이 기록되고, 오른쪽 위쪽에는 부채, 즉 타인 자본이 기록이 되고, 오른쪽 아래, 즉 자산에서 부채 뺀 부분, 이게 바로 주주들의 목, 자기자본. 자기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뺀 거, 또는 순자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뺀 겁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바로 기업의 재무현황, 재무상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재무현황은 특정한 시점에서 기업이 처해 있는 재무구조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자기자본이 얼마라는 걸, 그 구성 같은 걸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건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기간, 이 동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제, 시점,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말 기준이죠. 12월 결산법인이면 12월 31일 그 시점, 그 현재 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랑 다른 거죠. 손익계산은 특정 시점이 아니고 특정 기간 동안의 손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죠. 자, 그래서 재무 현황은 재무 상태표를 주로 보면 기업의 자본 구조를 알 수 있다. 자본 구성, 부채가 많은지 자산이 많은지, 또는 자본도 타인 자본이 많은지 자기 자본이 많은지, 그리고 자본 조달 형태, 부채로 많이 했는지, 우선주를 많이 발행했는지, 자기 자본, 보통주를 많이 발행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고, 레버리지를 얼만큼 쓰고 있나.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입금을 주로 규모를 얘기할 때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본 구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자기 자본, 즉 자본에서 비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이 아닌,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죠.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의 총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부채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나중에 다 공부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현금 비율이라든지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그 회사의 유동성, 즉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얼마만큼 빨리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익 현황 같은 건 주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고 했죠. 정해진 기간 동안에 매출액, 비용, 순이익, 뭐 적자가 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것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건 손익계산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같이 해서 보면은 그 회사의 이익 잉여금 얼마만큼의 잉여라는 게 이제 남는 돈 그런 뜻입니다. 이 변화가 얼만큼 되는지.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이 나면 둘 중에 하나의 목적으로 씁니다. 하나는 주주들한테 배당의 목적으로 쓰고 또 하나는 회사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사내 투자 재원으로서 남겨놓는 돈. 그걸 유보금이라고 하죠. 이런 용도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상액을 산출할 수 있다. 보상액이라는 것은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정 지출 비용, 이자,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배당 성향과 같이 미리 결정된 예상 현금 지출액을 기업의 이익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정도. 카바리, 즉 기업이 이자 금액이 나가는데 도대체 이익에서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카버리지 비율이라고 그래요. 다 나중에 볼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배당 성향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배당 성향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업이 이익이 나면 둘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재투자를 위해서 사내에 유보금 형태로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이익으로 나누면 이익분의 배당금, 즉 100억의 이익이 났는데 40억을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40%죠? 그게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은 이익분의, 이익을 2로 표시하면 이익분의 배당금 지급액입니다. 2분의 D. 이게 이제 배당 성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제 결합하면 다양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활동성.